19번째는 요 앞에 얘기했던 신라, 고구리, 백제, 가야, 강액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증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저 가야에 대한 역사도 대륙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 대한 역사도 대륙에가 많이 있고 내가 대륙을 여러 번 가서 알아요. 그리고 오리지널 중국이라고 하는 소위 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실토를 나한테 해줘요. 그것을 듣고 내가 연구한 것과 그 사람들을 만난 것과 그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 답사한 것하고 비교해보면 야 그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역사 바로잡기 우리 국사찾기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초대 회장은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던 안호상 박사. 그분이 이제 100세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안호상 박사가 초대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쭉 정신교육을 시키고 역사 얘기를 했던 자유지를 만들었던 분이 있어요. 박창암 장군이라고. 그분이 2대 회장이고 그 다음에 그 유엔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러가지 국제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신 최민자 교수가 3대 회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회장이 고준환 박사고 그리고 5대 회장이 최영기 박사 그리고 이제 내가 6대 회장인데 6대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역사적인 순환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역과 역사 내용이 너무 왜소하고 조작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소위 박정희 대통령 때에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역사 전쟁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했죠. 청문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전두환 씨가 그 12.12 반란 후로 5.18 살상 그 무력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법을 소위 입법회의에서 고쳐가지고 뭐라고 했냐. 대통령은 피고가 될 수 없다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없어. 대통령은 피고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피해 나간 겁니다. 박정희는 피고로 재판을 받았었거든.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역사를 대륙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한반도 소위 남북한으로 싹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약 50배, 60배의 넓은 땅에서 있었던 나라들을 50배, 60배의 1, 그러니까 60분의 1 되는 조그마한 지역에다가 다 옮겨가지고 여가 신라고, 여가 백제고, 여가 가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돼요?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정원을 만들 때 잘 만듭니다. 그것을 미니어처라 그래요. 미니어처.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바로 미니어처예요. 그래서 이 광활한 60배나 된 넓은 땅에 있었던 역사들을 60분의 1 되는 조그마한 좁은 데다가 다 몰아 넣어놓고 맨날 하루씩 지나가면 싸우고 전쟁하고 했다고 해서 뭐 1년이면 뭐 100번을 전쟁을 했더니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애로부터 침입 받은 것이 뭐 900 몇 번, 약 1000번에 가까운 침입을 받았느니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어처 속에다 역사를 가둬놓고 그리고 그 광활한 지역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한반도라는 나라가 반도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반도라 쓰는 말은 쓰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근국 뿌리의 나라, 인류 뿌리의 나라, 시온문화 그 나라를 갖다가 아주 너무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달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박정희를 상대로 역사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버렸고 또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할 가치는 없고 정치적인 것은 그것을 앞으로 해결 나가기로 하고 지금
중국에 가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면 무슨 느끼냐면 이 중원 대륙에서 중간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 문화혁명하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얼른 계산해서 약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내가 세보진 않았지만은 소위 의젓하게 스님이 된 스님만 죽인 숫자가 4천만이라 그래요. 다 국민이 다 스님이었냐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4천명 죽였는데 4천만이라 하는지 4만 명 죽였는지 그런지 그건 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래요. 근데 모택동이가 중국 사람이냐 아니냐,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손 누굽니까? 손문? 중국에 있잖아요. 중화민국을 만든 사람, 중화민국 삼민주의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손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개석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모택동이도 있고 뭐 주울레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이냐 아니냐 소수민족이냐 이거 따져보면 재밌어요. 중국 사람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92%는 한족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8%가 있는데 그 8%가 51개의 소수민족 숫자가 다 합쳐서 8%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92% 중국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한족이 그렇게 많냐 따져보니까 내가 중국에 가서 알아봤어요. 한족 족보원 사람한테 알아보고 한족 그 나라의 문화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백제 유민, 신라 유민, 고구려 유민이 그대로 흡수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면 신라 유민과 치지 말라 그랬죠. 신라 유민하고 그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가야 유민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계산한다면은 어떻게 따져야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중국의 인구 중에서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4억은 고려다. 4억은 고려다. 그리고 약 8천만 명 정도는 해외에 있는 화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중국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족이 아닌데 한족으로 되어 있고 한족 노릇을 하고 있고 활동하는데 큰 인물이 되다 보면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다 한나라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모택동이는 백제 쪽의 유민인데, 예? 백제 유민인데 그 백제 유민 속에서 이제 그 소위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그냥 한족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객인이야. 그래서 손님 객자를 써서 집가자, 객가라 그래, 객가. 그 사람들 발음으로 하면 하카요. 하카족. 이 하카족이라 그러는데, 그건 한족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카족이라는 말은 뭐냐? 얘가 백세가 있었어. 얘가 백제 땅인데, 땅은 있으되, 사람도 있으되, 나라가 없어. 그리고 나라가, 뭐, 중국 사람들 말하는 나라로 그냥 역사를 다 조작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손님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님 객자를 써서 객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도 객가고 시진핑도 객가고 주울레도 시진핑은 아니요. 시진핑은 나 분석 안 해봤어. 주울레가 백가고 또 등소평이도 개백가예요. 지금 싱가포르를 난 사람 이관유 그 라인도 전부 백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만에서도 마찬가지 장쩌우가 그러고 실질적으로 백제 쪽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 천황가도 뭡니까? 백제 후손이잖아요. 백제 후손. 그렇기 때문에 백제 후손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제일 많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살던 곳이 백제 땅인데 백제는 없고 사람과 땅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나라 이름으로 봤을 때 손님이다. 손님 아닌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객가라고 그럽니다.